전국 400여 위원이 참석해 어제까지 1박 2일 일정을 이어간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대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느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한국 불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구와 권역별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는 장에서는 대학생 전법을 위해 이틀 동안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난 5일 개정돼 전통 사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스트롯2 출신 가수 김다연 양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법을 배우면 마음을 다스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을 17일 남겨둔 어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선수촌을 찾아 불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물리학자로 잘 알려진 김상욱 교수가 미치 세계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나 빛의 움직임을 규명하는 양자역학에 대해 강의하며 불교를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400여 위원이 참석해 어제까지 1박 2일 일정을 이어간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워크숍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래도 권역별 토론이었습니다. 권역별로 모인 전법위원들은 대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학생 전법을 나서는 방법을 공유하느라 토론 내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워크숍 첫날 저녁부터 시작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 권역별 토론. 공통의 목표 아래 결집한 만큼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첫날 토론은 대학생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대주제로 대학생활과 접목 가능한 불교 콘텐츠와 체계적 동아리 운영 방안, 대학생과 함께하는 대중공사 정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각 번역에 속해 있는 대불련 소속 대학생과 지도법사 스님, 교수 등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생의 요구와 불교 동아리 운영의 고충 등을 나눴습니다. 학생들이 불교에 대한 종교적 부담을 덜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스며들 수 있게 간단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불서를 한번 5장 정도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꼭 불서가 아니라도 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책을 한 매일 5장씩 읽다 보면 금방 한 권이 독파되게 됩니다. 그럼 그 한 권을 끝내는 자리에서는 그냥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요. 가령 그 저자를 좀 초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자를 초청해서 그 책거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전법위원들도 토론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그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포교에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액티비티 좀 더 활동적인 거를 통해서 불교의 문화적인 측면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종교도 이제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그렇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포교를 하면은 좀 학생들의 참여도도 많이 높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둘째 날 아침에는 대학생 전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홍보 마케팅과 재원 마련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불교 문화 체험 중 템플스테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템플스테이 참가비 지원, 무료 개방, 템플스테이를 변형한 프로그램 도입 등 여러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수국사 주지 소임 시절 상월 청년회와 합창단, 비보이단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청년 전법에 대한 조언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도 학생회나 이런 청년회를 만들 수는 있구나 이런 용기는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아마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겠나. 스님들이 이 대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말 애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틀간의 권역별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들은 결과 정리 발표를 통해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이번 워크숍으로 한국 불교의 가능성을 엿봤다며 전국 교구본사의 전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도법사들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워크숍 준비에 큰 역할을 한 전법위원장 돈관 스님과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에게 직접 쓴 부처님법을 전합시다 휘호도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지도교사님에게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학생을 모아도 지도법사님들이 강한 원력과 의지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중간중간 또 사고가 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도법사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계율은 못 지키더라도 학생 포기하는 법사로서 조그마한 허물을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겠다고 하는 철저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려고 봅니다. 워크숍을 회양하며 대학생 전법위원들은 토론이나 워크숍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대학생 전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교구와 권역별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는 장에서는 대학생 전법을 위해 이틀 동안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임승배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틀 동안 특강과 치열한 토론의 결과를 공유하는 토론 결과 발표 현장. 토론에서 집중된 관심 소재는 바로 MZ세대. 전법에 앞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주로 명상 또 스님과 함께하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강조됐던 것이 학생들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들, 트라우마,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기본적인 불교 소양도 빠질 수 없다. 대학생활과 접목 가능한 불교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불교 동아리 운영 방안 등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에 대한 요구도 높았습니다. 불교 동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지도법사 스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의외로 요청되는 사항이었고 정말로 템플 스테이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량까지도 이렇게 좀 제공해준 형태로 일단 접하게 되면은 불교 학생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동안의 토의 내용을 정리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교구별 불교 동아리와 학생회 창립 지원, 명상, 불교 문화 해외 탐방, 점심 법회, 교수 불자의 창립 지원, 템플 스테이 제공, 4차 순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부터는 두 군데 대학에는 그 지도 법사 스님과 재정적 지원을 지금 교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 5개 대학 안에서는 두 군데 대학을 선점을 해서 올해 기존에 있던 2개 대학, 이제 없는 2개 대학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4개의 대학교의 불교 학생회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대학생 전법에 대한 의지를 뭉친 상월교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고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한국 불교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 전법에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지난 5일 개정됐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개정안은 올해 11월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존지 망실을 방지하기 위해 받는 사용료가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를 초과할 경우에도 2% 초과분만 합산돼 기본 공제를 적용한 최종 합산액이 부과 기준에 미달하면 종부세가 미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스트롯2 출신 가수 김다현 양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다현 양은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이 선물한 만자 목걸이와 단주를 차고 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진호 스님은 불법을 배우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국악 트롯 요정 김다은 양과 아버지 김봉곤 훈장, 어머니 전혜란 씨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김다은 양은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이 선물한 만자 목걸이를 걸고 손에는 단주를 차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저 만자를 목걸이를 주면서 다현이 마음이 우주만큼 커지는 거다. 그래갖고 저 만자 목걸이를 저 하고 다녀요. 법회 스님은 다현 양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음을 기도에 둘 정도로 신심이 대단하다며 진관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현 양의 아버지 김봉곤 훈장 또한 부모님이 불자였을 뿐 아니라 자신도 7, 8살 때 연불 테이프를 많이 들었다며 불교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88년도 겨울에는 성철 스님 계실 때 해인사 100년 하면서 한 달간 이렇게 제 스승님하고 불경 번역도 하고 그걸 제가 도와드리고 당시에 성철 스님도 뵙고 또한 다현 양과 함께 10년 계획으로 1년에 10개씩 산 정상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53번째 산 정상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현 양이 고3이 되면 100대 명산을 다 오른다며 산에 오를 때마다 사찰을 참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혜란 씨도 친정어머니가 부산 감로사 신도인데 다현 양이 경연하는 날이면 방생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다현 양이 불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며 불법을 배우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분 나쁘거나 못마땅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내가 그거를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 그러면 기분 나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제할 수 없는 감정이 다가올 때가 있다며 불법을 배우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면 설사 그런 우울증이나 막 이런 굉장히 괴로운 감정이지 그런 게 나타날 때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 진우 스님은 다현 양의 손목에 직접 단주를 채워주고 복주머니를 전달하며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중국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을 17일 남겨둔 어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선수들을 찾아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선수들은 대회를 앞두고 불교계 응원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빛 아우라가 감싸고 있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선수들의 훈련장 캐비넷 위에 법정 스님과 성철 스님이 차담을 하는 모습이 담긴 책 무소유가 놓여 있습니다. 멈추면 보이고 비우면 열린다는 가르침이 극한의 경쟁에 나서는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회를 2주여 남겨두고 선수들의 불안과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선업 스님, 체육인 전법단장 호산 스님과 사무처장 정진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찾았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지만 총 45개국 1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장재근 선수 촌장의 안내에 따라 조계종 격려단은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선수들의 활약 영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장재근 선수 촌장에게 선수 격려금을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스님, 큰 스님이랑 큰 스님들께서 좀 오늘 법회에서 좀 좋은 힘 좀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또 그 기운이 우리 선수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아시안게임 가서 좀 좋은 마음으로 큰 힘으로 좀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훈련을 마친 저녁 39개 하계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당당에서 열린 저녁 법회에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종합 2위 탈환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는 마음을 담아 발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부처님의 한없는 복덕과 은혜 머리 숙여 찬탄합니다. 우러러 바라옵나니 저희에게 우승의 달콤한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피땀 어린 훈련의 가치를 증명하시어 더할 것 없는 평화와 행복, 걸림없는 자유와 무한한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소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한국 선수들을 위해 스님들이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며 이번 대회 슬로건인 마음이 서로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처럼 선수들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메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상 없이 건강하게 경기를 치르고 돌아오기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이 가까울수록 출전하려고 하면 첫째로 건강해야 되고 무슨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 그렇듯이 그것이 이타심이에요. 나를 위해서를 살지만은 결국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게 이타심이야.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가와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한편 선수 각자에게도 행복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발언들이 진천 선수촌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아주 작은 미시 세계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나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규명하는 이론, 양자역학이 불교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국회 정각회가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불교와 양자역학을 주제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호기심이 생기는 법회죠.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자 국회의원 신행 모임 정각회와 직원 불교신도회가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를 초청해 9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김상욱 교수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유퀴즈 온 더 블록 등 방송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강의 전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교수는 양자정보 엔진을 처음 제안한 과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정기법회에서 김 교수는 양자역학 이야기의 주제로 원자에 대해 설명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원자의 크기를 동전과 지구의 크기와 비교해 설명하는 등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 교수는 누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이 예상치 못했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며 궁금증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진지하게 했던 질문이 엉뚱한 답이 나올 때 혁명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늘을 보면 태양이 돌고 있는데 우리 주위를 아침에 나와서 밤에 사라지잖아요. 근데 누군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는 게 아닐까? 멍청한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죠. 갈릴레오죠. 김 교수는 우주에는 오직 원자들만이 돌아다니고 있을 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의미는 인간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상상을 누리며 살아간다며 아무 의미 없는 우주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우주보다 더 경이롭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미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 부여를 하는 거죠. 이 우주에는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그냥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우주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인간의 놀라운 특성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지만 인간이 더 경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 의원, 서병수 의원 등의 불자들이 동참한 법회는 3괴이와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김 교수의 강의, 질의응답 시간,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각회 명예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비어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는 불교의 색불이공 공즉시색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체는 텅 비어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색불이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개념과 너무 통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존재한다.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신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 불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가. 정각회 9월 정기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을 넘어 우주의 진리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고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국회 보좌관 불자 모임인 국회 법우회가 7여년 만에 재창립됐습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국회 직원 불자회와 함께 국회 내 세 축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새롭게 기지개를 켠 박준수 신임 회장은 불교계와의 가교와 신행 모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국회 보좌관 불자 모임인 국회 법우회가 어제 오후 국회 체험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7년여 만에 재창립했습니다. 박준수 신임 회장은 20대 국회에서 활동이 중단됐던 법우회의 명맥을 이어 다시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시작한다며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과 신행 모임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불교계 현안 해결과 심신고치를 위한 법회와 성지순례, 사찰 및 불교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신행 모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히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법우회 재창립 증명법사로 참석한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정각회와 국회 직원불교신도회, 국회 기자불자회 등과 함께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 신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와 굳은 원력으로 진정한 행복의 세상을 열기를 축원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특수성과 공익성이 국가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법우회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회 법우회는 1997년 제15대 국회에서 정병국 초대 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회원으로 출발해 19대 국회까지 활동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활동이 잠시 중단됐다가 7년여 만에 이날 재창립했습니다. 창립 초대 회원으로 이제는 삼선 국회의원이 된 이현성 의원은 당시에 신행 생활이 지검의 자리를 잇게 한 인연이었다며 여야를 떠나 법우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화쟁 사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맞든다면은 우리 불교계 현안들 완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정각회 불자 의원들도 법우회 재창립을 축하하고 현직 보좌관들의 불심이 더욱 정진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정각회, 직원불자회, 법우회, 기자불자 이 4개 신행단체가 생기게 됐는데 이제 행사를 하더라도 좀 4개 단체가 모여서 든든하게 하게 되고 많은 선배님들 계시니까 현직 있는 우리 보좌진들이 불심도 깊어지고 일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와 국회 직원불자회, 국회 기자불자회에 이어 불자 보좌관 모임 법우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회 내 불법 포교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제2봉암사 결사를 이끌며 한국불교 선풍을 되살리고 중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존경받았던 은암당 고우대종사 원적 이주기인 어제 봉화 금봉암에서 추모다래가 봉행됐습니다. 고우 스님의 맞상좌 중산 스님은 봉암사 태고선언에 기틀을 마련한 고우 스님을 회고하며 수행 가풍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고우 스님을 기리는 추모비와 부도 제막을 통해 고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추모비의 글은 무비 스님이 지으시고 이재순 석장이 제작했으며 금봉암에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철야 용맹정진과 가나선 명상을 통해 고우 스님의 중도 사상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